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행동 발대식 사회를 맡은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 임도훈 상황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실상 운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강을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설치해서 흐르는 강의 허리를 잘라서 강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 금강 그 강의 줄기에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2012년 이후에 강이 죽어가고 썩어가고 강에 있는 생명들이 떼죽음 당하고 강에서 악취가 풍기고 녹조가 창궐한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그 녹조가 창궐한 그 물을 가지고 직접 농사하고 마시고 씻고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4대강 제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금강 영산강에 5개 보를 열고 4년 동안 논의해서 2021년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확정했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단 45일 만에 4년간의 민주적 수기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사실상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4대강 제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올해 말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확한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으로 낙동강의 취향수량 개선 사업 예산 확보와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의 원상 회복,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원상 회복과 추진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발대식에는 전국에 있는 200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1019명의 국민 활동가들이 자원해서 연명하고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발언을 듣고 함께 각 지역의 유력의 이야기들 들어볼 텐데요. 앞서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강을 흐르게 하라. 낙동강 취향수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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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원상 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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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목소리가 좀 더 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얌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2027년 내에 한강 낙동강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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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응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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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는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노진철 공동대표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노진철 공동대표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200여 개의 이 시민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08년 이제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건강하던 4대강이, 그러니까 한강, 그리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 4대강이 죽음의 강으로 돌변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지난 17년 동안 4대 강은 사실은 죽음의 강으로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강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최승호 우리 감독님께서 최근에 다큐 추적에서 17년 동안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시 이제 이명박이 사실상 4대 강을 제물로 해서 자기 정권 쟁취의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권이 쟁취하기 위한 제물로 이 4대 강을 삼은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 거짓된 이름 하에 평균 6m 수심에 강바닥을 파내고 그리고 또 16개 보요를 설치해서 사실상 더 이상 강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죽음의 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심한 녹조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물새나 이제 철새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강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 국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낙동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서 당신의 임기 말에 이르러서야 일부 4대강 보의 일부를 개방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교체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밟았던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우리의 한국을 대표하는 4대강을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자연성 회복을 통해서 되살려내는 로드맵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4대강은 이제 자연성을 회복하고 모두의 품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553일째 강변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천막을 비우지 않고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했던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세종보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 세종시에 있는 수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거기 결집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시간을 끌면서 확실하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 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찬성자들이 욕구를 부추기면서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금강에서 한 1000명 정도의 동지들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장동혁 동지를 막고 있느라고 거기에 동지들이 지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싸움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제자연화 1년차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4대강 제자연화를 추진했고 4대강 제자연화 6년차 정부가 되어서 신속하게 빠르고 추진력 있게 4대강 제자연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힘차게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피켓을 들어주세요. 피켓을 들면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강 영산강 보철이 방안 원상 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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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낙동강 취향수장 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보하고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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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힘찬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자
부철거 시민행동 집행위원인 이경호 사무처장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준비해온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세종보 농성은 오늘로 553일째를 맞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활동가들은 강의 숨결과 그 안에 깃든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세종보를 지켜온 농성장은 강이 다시 살아야 한다는 시대의 절규가 담긴 생명의 최전선입니다. 12년 완공되어 13년째 4대강의 강물을 막고 서 있는 16개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더 이상 단순한 보가 아니라 구시대적 회귀의 상징이며 죽음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연쇄를 끊고 지역의 미래와 기후적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인공의 벽이자 생태 무기입니다. 강의 순환을 끄는 4대강에 보는 인간이 자연을 재배할 수 있다는 오만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위험한 유산으로 청산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이 문제를 표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세종보 현장을 찾아 보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의 회복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닌 감정적 분열과 정치적 계산에 기대는 행위일 뿐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며 또다시 강을 정쟁의 무대로 세우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이 이제는 자연을 파괴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내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을 앞세운 정치적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합의와 사회적 상식을 면한 채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도덕적 실패입니다. 정쟁이 덧칠되는 순간 현장의 진실은 가려지고 강의 고통과 정치적 소음에 묻히게 됩니다. 강의 생태는 표로 계산될 수 없으며 생명은 공세와 시효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AI 육성과 핵 잠수함을 외치며 경제, 평화, 안보만을 말하지만 그 속에서 생명과 윤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과 군사력 강화는 근시안적 경쟁의 언어일 뿐이며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제자연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개발과 경제 중심의 사고에 매달리는 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지구 전체가 경고음을 울리는 지금조차 경제, 개발, 안보만을 우선시하는 현실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강의 생명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가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 없이 지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종보 최민호 시장 역시 세종보 농성장을 고발하고 활동가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며 생명을 지키려는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저항과 공익적 감시를 범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려주는 생명의 언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쟁을 넘어서는 일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사회적 합의 위에서 실행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즉흥적 구호로 강의 미래를 도박하지 말고 제자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복원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언적 문구로 자연스레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세종시와 중앙정부는 농성 중인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지 말고 그들이 제시한 과학적인 근거와 대안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제자연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물과 기후,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시험대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4대강 제자연화 복원 국민행동은 정쟁을 넘어서 과학과 정의 그리고 지역의 삶의 지지라는 새로운 시민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강과 회복이 가능한 생태계를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야말로 지금 세대를 평가할 기준이며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강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쇼가 아닌 실천을 요구합니다. 553일 동안 지켜온 우리는 앞으로도 다시 그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의 연대가 내일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함께 강의 편에 선 우리와 스스로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생명과 강을 죽이는 정쟁 중단하고 4대강 제자연화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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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발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 힘이 좀 뒷부분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종이 인형이라고 별명이 있는데 그 다음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지는 지금 요즘에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초속 2cm로 흐르는 강, 흐르지 못하고 멈춰버린 죽은 강. 죽었다고 얘기하면 혼나는데 초속 2cm로 멈춰버린 낙동강, 창궐한 녹조로 인해서 속상함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활동가입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이미자 공동집행위원장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합니까? 지금 벌써 눈물이 나는데. 진짜 큰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 부산에서 노모님 그리고 노부부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40여 분이라는 분들이 저 낙동강의 끝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반가운 마음과 그리고 든든한 감사함을 좀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낙동강은 그랬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움직이면 낙동강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오신 우리 노부모님들을 보면서 낙동강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오전에 사실 눈물을 살짝 흘리고 나오기 직전에 또 눈물이 잠깐 나는데요. 힘이 납니다. 낙동강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수돗물을 주고 농업용수를 주고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용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을 영남 주민의 생명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들이 죽으면 결국 우리 인간 낙동강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2년 전인가 기억합니다. 부산시에서 환경부에 금고안을 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 시민들이 전국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짧다. 그 이유가 낙동강물이 오염됐기 때문이고 그 물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환경부에서 이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답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낙동강에서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면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성이 아직 덜한 모양입니다. 낙동강은 녹조났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낙동강 유역민들의 아우성은 덜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유역민들의 아우성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년의 세월이 아직까지 부족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낙동강에서 올라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부 내년까지 낙동강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선 수문 개방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겠습니다.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하면 저희 낙동강 유역민들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청산가리 6,600배의 맹독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맹독성이 지금 강물에서, 농산물에서, 수돗물에서,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코 속에서 검출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들. 네, 부산이 일어나면 낙동강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돌아가시면 부산 시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하는,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내는 정치인들을 뽑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4대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을,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맞죠? 네, 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낙동강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치양수 시설 개선. 낙동강의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수문을 개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유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이 시설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 고쳐야 되겠죠? 이 시설을 빨리 고쳐야 수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예, 내년에 1년 안에 반드시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건 환경부, 공무원, 지자체가 함께해야 됩니다. 부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누가 지시를 해야 되죠? 대통령입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치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적가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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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생명수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치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 적가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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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보철관을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매년 낙동강과 영산강을 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 이 상온보다 더 뜨거운 물, 더 이상 발을 담가도 시원하지 않은 그 물이 낙동강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조가 창궐한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세종보수문은 지난 8년 동안 열려 있었고, 강은 멈추면 죽습니다. 강을 흐르게 하면 강은 살아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어서 영산강에서 오셨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김종필 운영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산강은 소위 지역민들이 그렇습니다. 똥물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함께했던 역사의 문화의 원천이었던 영산강이 소위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더 이상 영산강 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소위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 전북 일부 지역까지 섬진강의 물을 끌어다 먹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이후로 영산강은 곳곳이 파헤쳐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숨이 꼴딱꼴딱하는 작은 생명들마저 그 파헤침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잃은 영산강은 더 이상 생명의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하면서 살릴 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영산강의 승천보를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를 해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대로 이행했으면 영산강 지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그대로 받아서 수질을 개선하고 더 이상 섬진강에서 물 가져다 먹지 않고 그걸 이용했다면 가뭄의 때도 온갖 이상한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의 강이 그대로 유지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소위 아직도 똥물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겠습니다. 항상 4대강 활동하면서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세종고에 천막에서 500일 넘게 투쟁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낙동강에서 새벽에 일찍부터 낙동강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녹조를 조사하며 그 위험성 알리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영산강은 소위 물 먹지 않으니,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니 그냥 외면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기존의 계획을 뒤집었을 때 공청회 과정에서 5명의 활동가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혔고 일부 3분의 활동가분들은 구치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유치장까지. 이제 되돌려야 합니다. 21세기 상식의 시대, 모든 문명인이 함께하는 시대, 상식이 통하고 원상복귀되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꼭 이재명 정부 안에서 바로 내년이라도 바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길에 함께하겠고, 영산강 함께하는 모든 주민분들, 모든 활동가들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로부터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행동은 200개의 강 활동 시민사회 단체하고 1019명의 시민 활동가들이 연명하고 연대해서 오늘 발족합니다. 또 전문가 그룹도 전문위원들 그룹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종교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종교환경회의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희 종교환경회의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이렇게 5개 종교인들이 모여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중생을 자비로 살피시는 세종께 귀의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 나와 남을 구분짓고 탐욕에 물들어 무생명의 삶터를 파헤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온 잘못을 일심으로 참여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이 다시 흘러 무생명의 삶터로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만물에 깃든 불성과 하나 되어 온 생명의 벗으로 살아가고자 발언합니다. 오늘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행동을 발족하며 무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던져 소신공양하신 문수스님의 자비로운 한거를 기억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희생된 단양 쑥부쟁이, 흰수마자, 꾸구리, 미호종계 등 무생명을 추모합니다. 스님의 거룩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댐으로 막혀버려 숨을 못 쉬고 무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을 진실로 가슴 아프게 참회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자연에 깊이 의존하는지를 모르고 다른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무지를 참회합니다. 자연은 아낌없이 주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생태계를 파괴한 탐욕을 참회합니다. 새는 창공을 날아야 하고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야 합니다. 금빛, 은빛 모래가 강가에서 빛나고 물속의 조개들과 송사리와 아이들이 제잘되고 노래하는 강은 마음밭이 가난한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강이 흐르고 모래가 어머니가 되어 온갖 생명을 품어주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강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고 모래가 반짝이고 물고기가 춤을 추고 물새들이 돌아오고 온갖 생명들이 쉬어가는 강가에서 아이들과 손잡고 걸으며 정다운 이야기 나누는 강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아파하신 성인들의 뜻을 받들어 생명과 평화가 흐르는 4대강을 위해 이웃들의 삶을 서로 돌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환경보살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강과 물과
나무와 숲을 지키는 신들이시여 우리들의 참회와 서원을 만천하에 간절히 고하노니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발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만물이 전하는 법음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행동이 가는 걸음 하나하나 신심히 경고하여 지혜가 늘어나고 무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기 기원하오니 저희들의 발언을 증명하여 주시옵고 갚이 내려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콧등이 좀 시려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닥달을 하고 뭔가 해결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나 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너나 기다려라. 우리는 죽은강을 13년 동안 지켜봐왔고 낙동강에서 창궐하고 있는 독소에 노출되면서 13년을 참아왔다. 너나 기다려라. 우리는 물고기의 떼죽음을 보았고 금비디끼벌레가 창궐한 강을 보았다. 악취가 풍기고 죽어가는 강을 보았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겠다.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생명의 명령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투쟁. 국민의 명령이다.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투쟁.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언문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보철군을 위한 금강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 공동대표님,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정책변화팀장님, 그리고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김도영 사무총장님, 또 낙동강 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우리의 선언문을 낭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멀리에서 오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어르신들, 동기들, 저는 금강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문성호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13년째 녹조의 물을 먹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취임 5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언문 읽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온갖 곳 다 가시면서 낙동강에 그 썩은 물이 있는 그곳에 왜 내려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와야겠죠? 가장 민생의 최전선입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내려와서 국민들이 어떤 물을 먹는지 대통령이 두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대강 다양성 회복 국민행동 발족 선언문, 총 사업비 22조 6천억 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우리나라 4대강 본류를 일괄 준설하고 16개 댐을 설치한 최악의 국책사업,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우리 강은 흐름을 빼앗기고 썩어가기 시작했다. 강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만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강으로 망가졌다. 유속을 잃고 속수무책 햇빛에 노출된 강에는 독소를 품은 녹조가 창궐했고 물살이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이명박이 설치한 16개 댐은 여전히 우리 강을 병들게 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종보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 5대 댐을 개방하고 20개만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댐 철거 대비 유지에 대한 경제 타당성 분석과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해 2년 6개월에 걸쳐 유역별 민간협의체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댐도 철거 착공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 폐악질은 빠르고 뻔뻔했다. 4년여에 걸친 수기 과정은 대통령의 보호 활용 주문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무의로 돌아갔다.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금령 보처리 방안의 취소를 의결했고 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하천 관리의 세계적 추세인 자연성 회복을 단 30일 만에 삭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은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로 점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던 모든 예산과 인력이 대통령의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했다. 이는 명백한 물 내란이다. 2025년 6월 내란 세력의 척결과 국정의 정상화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 분야 제1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14년 동안 녹조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낙동강 주민들과 그 강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보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항구 대책까지 마친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들은 지연되고 있는 강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강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4대강 자연적 회복 국민행동을 발족하고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묻는다. 우리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한강을 비롯한 우리 강 하천의 곳곳을 발로 돌아다니며 직접 강의 죽음과 회복을 목격했다. 또 국민의 안전, 국가의 미래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세법으로 강의 숨통을 쥐고 거리하듯 정쟁을 일삼는 자들을 목격했다. 이제는 무의미한 감론 을박을 멈추고 국민의 물 안전을 확보하는 강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낙동강 지향수상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즉각 이행하라. 하나,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을 원상 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하나, 2027년대에 한강, 낙동강 보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하나, 2020년, 2030년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 회복하고 추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응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규모 전설 위주의 하천 관리 계획을 철회하고 수생대 연속성 확보 사업 등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강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소명을 안고 시작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6년 차인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화 5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4대강 회복을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개성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모든 해악을 끊어내고 강자연성 회복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다시 우리 강을 정쟁의 수단으로 빈수레를 끌고 간다면 나는 이 정부를 비판하고 싸울 것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한다면 누구보다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강이 본래의 흐름을 되찾고 거침없이 흐를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5년 11월 5일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행동.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나와서 선언문 낭독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활동해주고 계신 원로들이시기도 하고 또 활동가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또 물론 안수기 팀장이 하여튼 젊은 또 활동가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뒤에 행정관님 그 대통령실 기후환경 에너지 비서관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진우 비서관님 행정관님께서 우리 선언문을 전달받는 시간을 좀 갖다 대표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네네. 나오시죠. 예. 이쪽 와서 같이 나란히 서셔서 이쪽을 보시고 네네. 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이재명 대통령다운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4대강 제자연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선언문을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전달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관님 잘 전달해 주시고 네, 대통령님께 조만간 대표단과 면담을 좀 추진해 주시도록 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꼭 좀 전달해 주시고 네, 답변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한테.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연대 발언 계속 들을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발언을 몇 분 더 청해서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분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은 앞에 한두 분 발언하시는 동안 좀 생각을 하셨다가 나와서 직접 강에 대한 이야기, 현장에서 주민으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겪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호열 대표님 발언 듣고 난 이후에 우리 김명숙 진천댐 백지와 집행위원장님이신 김명숙 집행위원장님 발언을 좀 듣고 싶거든요. 멀리 청양에서 오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님 발언을 잠깐 듣고 네, 지천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고 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5대강이잖아요. 아까 섬진강까지를 포함하는 지금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이제 유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 참여하고 있고, 이준경 대표부터 다 함께하고 있고, 또 5대강 유역 협의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유역 환경 회의라든지 우리가 200개의 그 참여 단체가 조직됐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전국의 강운동과 유역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는 4대강 자연하라는 큰 목표 아래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이 일에 대우를 갖추고 함께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천댐, 청양 지천댐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 30년 또 됐더라고요. 지천댐에, 청양의 지천에 댐을 짓는 것이 지금 30년 동안 몇 번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엉뚱하게 기후를 대응한다고 청양에다가 댐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위원장님, 김명숙 집행위원장님 발언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온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 김명숙입니다. 원래 발언이 없는데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천댐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충청남도 경찰청에서는 대형 버스와 봉고차를 동원해서 우리가 6명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그렇게 와서 매일 1년이 넘도록 4시간씩 대형 경찰버스 공회전을 틀어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천댐은 1991년 지천댐을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백지화를 시켰고요. 1999년 또 지천댐을 정부가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지천댐을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2024년 또 윤석열 정부에서 14개 댐 중에 제일 두 번째로 큰 댐을 만들겠다고, 다목적 댐을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피켓 시위를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역에 필요한 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정부고 주민자치 시대이고 지방자치 시대이고, 그러면 국민의 정보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할 때 그 지역에 도움이 될 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지역을 죽이는 그런 정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천댐은, 지천은 칠갑산 도립공원에서 발원해서 금강으로 해서 서해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15개 시군 중에서 좋은 지역인데요. 자연생태 환경을 살리는 정책을 해서 활용하고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고,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고, 제조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나 이런 지역에는 역시 그런 것들을 살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자연생태 환경이 가장 잘 살아있는 지역까지 죽여서, 그래서 모두 다 제조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물을 갖다 보내겠다라는 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달에 금강권역에 수자원 관리계획이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문성호 대표님도 계시고 저희들 거 갔었는데요. 저는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공청회, 토론회 이런 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찰을 앞자리에다 배치하고 주민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아가면서 국가 물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를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주민이 반대하고 지역에 이롭지 않은 댐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선거운동했고 지지했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부 장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4개 댐 중에 지금 7개 댐은 철회를 시켰습니다. 이 댐들 중에는요, 후보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천댐은 주민 설명회조차도 개최하지 못해서
법적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해서 최종 후보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도 후보지에서 빠졌고 2025년 3월에도 최종 후보지에서 빠져서 모든 기사에는 9개의 댐의 지도가 나올 때 지천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 후보지도 아닌 이런 지천댐이 공론화하는 말도 안 되는 뒷거리로 댐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주민들은 생계를 매우 위협받고 군수로부터 까불지도 말라고 협박당하고 지나가다가 출근길에 차 창문 내리고 누가 피켓 들고 있나 사진 찍고 도지사는 막말하고 예산 안 주겠다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하다 말면 다음 사람이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5개월 동안 6천만 원이면 없는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눈 하나 깜찍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울로 세종으로 이렇게 쫓아다녀야 됩니까?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정치인들 뽑아줬으면 분들이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적어도 생계를 팽개치고 이런 일에 쫓아다니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 자리에는 지금 환경부 장관님의 정책관도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잘 전달을 해주시고요. 왜 후보지도 아닌데 최종 후보지도 아닌데 후보지도 다 빠졌는데 왜 후보지도 아닌 지천댐이 계속 진행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왜 매일매일 경찰의 감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군수의 손가락질을 받고 도지사의 막말을 들어야 되고 지천댐을 보상 많이 받으려고 땅 투기하고 나무 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누구는 청양을 떠나라 이런 현수막을 차에 달고 돌아다니는 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우리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환경부는 제발 좀 와서 땅 투기하는 것 좀 조사 좀 하십시오. 조사 좀. 그런 거 하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미우종개라는 물고기가 모든 대가에 다 있었습니다. 지름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물고기인데요.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져서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이 미우종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지천입니다. 충청남도 지천입니다. 이 물고기도 역시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하던 물고기가 사라질 만큼 우리가 오염이 됐답니다. 낙동강, 금강 모두 다 영산강 전부 다 우리가 녹조로 어떤지 아시죠? 이제 제발 강 흐르게 두고 댐 막지 말고 삼면이 바다인 그 좋은 대한민국의 기술을 갖고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고 지하 저류댐 사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양은요 104억 들여서 지하수 저류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댐이 2개야 돼야 됩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후보지가 아니니까 당장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데서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평댐 너무 부럽습니다. 백지화된 사평댐 정말 부럽고요. 백지화 됐는데도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투쟁 저희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청양 지천댐 예정부지가 여러분 이렇게 청양 뭐 지천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텐데 칠갑산 아시죠? 공반매는 안악내야 하는 그 칠갑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곳에 가보면 전부 다 나무를 다 밀어내고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추나무가 보상 단가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땅을 팔려고 하는 자들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대추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건 칠갑산이 아니에요. 대추나무 밭이죠. 돈이죠.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금강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부여 아래쪽에 있는 청양 그곳에 있는 투쟁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상과 함께 오체투지 환경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응원과 지지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좋은 소식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화순에 있는 사평댐 계획은 철회가 됐습니다. 사평댐 대책위원장님도 지금 나와 계신데 한번 발언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평댐 대책위원회 임원장께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양 지천댐 김명숙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댐을 막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투쟁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진짜 밤잠 못 자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명숙 집행위원장님께서 왜 우리는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이런 지금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 또한 그때 그 아픔에 동명상련의 그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명숙 청양 지천댐 집행위원장님과 유진수 사무처장님께 더욱더 힘내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라고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떤 개수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김도영 영상원 살리기 네트워크 사무총장이 그리고 광주 환경연합 김종필 사무총장님이시죠. 그분들의 그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우리 주민으로서는 대응하기가 사실은 역부족이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주 먼저 불법으로 그 후보지를 확정하려고 했던 그 현장에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반대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금강 임도훈 상황실장입니다. 네, 상황실장님도 그때 오셔서 아주 엄청난 지행을 해 주셨죠. 네, 이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앞전에 임진강 연천 대회에서 그때 우리 부위원장님 정혜일 부위원장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환경시민단체 활동과 여러분의 그런 적극적 연대의 정이 없었다면 그 동지의식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힘이 결국 우리 사평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환경생태연합으로 출범을 해서 여기에 계신 활동가 여러분들과 힘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평댐 백지화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일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대회까지 10월 16일 날 마지막 보고대회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사평 초중고등학교 동문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임하는 동안 사실은 그 사평댐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동문회라는 단체가 또 찬성하는, 아까 우리 지천댐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다가 축사 짓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 심고, 왜? 보상받으려고 계획적으로.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지역의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미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축사를 지었고 거기에 있는 이장 출신들이 먼저 축사 짓고 여기서 축사 보상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저희 주민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 여기서 살고 싶다 해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정착하고 어디 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냐.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셔요. 여기 물론 축사나무 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농사를 대농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새벽에 논두렁을 피다가 쓰러져가지고 남자들 먹는 그 비아그라 있죠. 그건 먹고 논두렁을 피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첨단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같이 하셨던,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도영 영상각 네트워크 총장님, 저쪽에 계시는 다 우리 직함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300, 400, 그 앞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포진해 있었고 좌우로는 그 정복 입은 경찰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내는 그런 의원을 가지고 왜 경찰들이 강을 살리겠다고, 강을 흘리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곳에 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평댐은 조암댐이 있는 상류에 있는 자그마한 댐이었습니다. 3천만 톤밖에 안 됐어요. 환경부 장관이 현지 순례하고 현장 와서 본 첫 마디가 뭐였냐, 와서 보더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조암댐 위에다 사평댐, 이게 뭔 말이냐는 얘기예요. 공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댐 담수량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환경부장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건 아니다. 결론은 뭐냐, 윤석열 정부가 술 먹기에 바빴고 폭탄 주머시기에 바빴고 그랬기 때문에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졸속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분명히 또 정권이 바뀌면은 또 근제 걔네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또 못된 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또 영상각 네트워크 김도영 총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도영 총장님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게 내 고향 제가 내 고향 사평이라고 이번에 회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투쟁행 과정에서 우리 환경연합에 계시는 우리 오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사평댐은 이미 끝났어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졸속으로 3명이 주민협의회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것이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이재명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애만 있으십니다. 강을 살리겠다고 자기 귀한 시간들 뺏어가면서 자기 비용들 써가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상을 줘야지. 왜 핍박받고 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말도 안 되지. 저희 사평댐은요 백지화를 보고대회 하는데 군수가 사평댐을 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평 주민들이 모여서 보고대회를 하는데 면장이 안 나타나요. 면 직원이 한 명도 안 나타나고 군수 눈치본이라고. 그 다음에 넘바 투자했고 축사 일용기고 처리해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했던 젊은이들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호상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잊지 마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정말 우리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평댐 그동안의 도움 덕분에 살려냈지만은 이제는 보상받은 만큼 지천댐이며 낙동강이며 금강이고 쫓아가서 같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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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만들어놨던 물 정책 성과들을 다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규댐 건설이었어요. 전국에 14군데 댐을 신규로 짓겠다고 했고 그 중에서 지금 7개 댐이 남아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강을 살리는 우리 활동의 우리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행동 발대식 마지막으로 혹시 낙동강에서 혹시 낙동강 이야기 들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산강이나 한강, 섬진강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발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럼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 이름을 외치면 흘러라를 뒤에 해주시면 돼요. 6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5대강이 어디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제 이름을 부르면 그 위에 흘러라 구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차게 마지막 구호니까요. 티켓도 드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물아 하면 흘러라 하시면 됩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한강아! 낙동강아! 영산강아! 섬진강도! 금강도! 강물아! 하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발언 없으시죠? 후회 안 하시죠? 그러면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저 넓은 데 나가서 이 대통령실을 등지고 한번 서서 역광이라도 전쟁기념관을 찍을 순 없잖아요. 네, 전쟁기념관을 찍을 순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까요? 이 현수막을 좀 떼서 들고 찍었으면 좋겠거든요.